하세요. 아니 구독이 많이 늘었을까 생각. 자, 구독 챙겨주세요.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스타트업 대표의 사연입니다. 대표님 사연이고요. 네. 저의 고민은 창업을 함께하고 지금은 부사장으로 있는 동료입니다. 열정과 애사심은 여전하지만 커나가는 회사에는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회사가 커나가면서 새롭게 영입한 임원들도 너무 불편해하네요. 헤어질까도 생각해보지만 창업 초기에 함께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뭐 해야 되지? 그런 생각 드시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죠? 진심입니다. 네. 정상이고요. 저는 이런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많이 보셨어요? 네, 네. 실제로 굉장히 크게 키운 회사에서 그 CEO가 고민하는 거를 코칭한 적이 있어요. 오래 했겠네요. 그분 같은 경우 몇 년도 아니고 고생 한 10몇 년 했겠네. 회사를 이렇게 창업한 지 한 10년 차 정도 됐을 때 더는 안 되겠다. 이제 대표가 그런 생각 하셨는데 이분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네. 3명이 창업하셨었거든요. 전직 직장에 같이 다니다가 셋이 같이 나와서 돼서. 창업했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이분하고 헤어지면 배신자가 될 것 같은 어리가 없는 사람이 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사실은 회사 차리고 한 4, 5년 만에 헤어졌어야 되는데 안 헤어지고 10년까지 오면서 너무 많은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이런 고민하시는 게 직업기 정상적이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고민이 정상적이다. 정상적이다. 네. 그러니까 너무 본인이 이상한 거 아니니까 네. 일단 본인 이상하게 바라보지 말았으면 그렇죠. 좋겠다 싶네요. 네. 그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왜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었을까요? 저도 요 사연을 읽으면서 보통 이제 태도하고 역량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잖아요. 네. 이 자리에 만나. 네. 그래서 궁금했어요. 네. 여기 보면 영입한 임원들도 너무 불편해하네요 라고 하는데 불편한 이유들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대체로 어떤 이유들로 이렇게 불편해질까요? 창업했을 때에 네. 우리가 보통 왜 외국 기업에서도 차고에서 창업할 때는 큰 생각하지 않고 그렇죠. 의기투합되어가지고 네. 쿵짝이 잘 맞아서 창업을 했거든요. 네. 쿵짝이 잘 맞아서 시작을 했지만 회사가 커지면 이제 시스템이 갖춰지고 구조가 만들어지면 이게 쿵짝으로 의사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타고 결정을 시스템으로. 해야 돼. 네. 그런데 이분의 머릿속은 여전히 쿵짝으로 결정을 하고 싶어하는 것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새로 영입된 임원들이 볼 때는 이거 불합리해. 왜 의사결정을 저렇게 하시지? 라는 의문이 드는데 얘기할 수가 없는 게 창업자야.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네. 네. 우리가 키워드로 들은 얘기가 열정과 애사심이잖아요. 네. 모든 걸 애사심으로 커버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문제가 그렇죠. 있으면 이걸 바꿔야 됩니다. 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 회사가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간 시절인데 지금 그게 웬 말이야. 애사심으로 모든 의사결정을 한다고 하면 정상적인 협의라든가 논의를 하기가 어려워지는 어려워지죠.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아마 이 사장님으로 하여금 고민을 하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회사의 단계에 따라 커가는 단계에 따라서 네. 스테이지에 따라서 네. 필요한 역량이나 역할이 달라지는 거죠. 필요한 달라지는 사람이 거죠. 또 달라지는 네, 거고. 네, 네. 그래서 2명이서 창업해가지고 이제 뭐 직원 한 대여섯 명 데리고 얘기할 때는 하나의 팀처럼 커뮤니케이션하고 말을 뭐- 안 해도 되고. 네, 어떤 때는. 모든 것들이 대단히 빨리 결정나고 이렇겠죠. 근데 지금 조직이 커지면 조직을 위임해야 되고 그 조직장에 대해서 온전히 이제 신뢰를 해야 되는데 계속 간섭하고 관여하고 모든 걸 다 알고자 하고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조직이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이 반대의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좀 스타트업인데요. 어떤 그 규모가 아주 크진 않겠죠. 이런 경우에 대기업에서의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임원들 영입한 경우 거꾸로의 사례지만 비슷한 고민인 것 같거든요. 네, 결국은 사람이
또 회사의 스테이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어떤 역량들이 다른데 네. 이제 그걸 고려하지 않고 사람을 네. 뒀을 때 회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가끔씩 이제 오버스펙이 그렇죠. 맞습니다. 네, 충돌을 일으키기도 하죠. 네. 근데 이분이 마음이 쓰리잖아요. 같이 고생하는 이 동료를. 네. 그래서 토사구팽했다. 이런 얘기 안 듣고 싶을 것 같거든요. 의사결정자잖아요. 네. CEO란 얘기는 의사결정자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결정해야 되는 그냥 아젠다일 뿐이지. 그런 지금 토사구팽이니 뭐 예를 들어 배신이 이런 프레임으로 이 문제를 이렇게 혼탁하게 만들지 않으셨으면 싶어요. 적재적소의 인력을 배치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과제를 주고 하는 것들은 CEO 역할이고, 이분이 창업할 때 굉장히 좋은 의지를 가지고 서로 의기투합했지만 지금 조직에 적절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계시는데 계속 두고 보는 것은 CEO로서 더 나쁜 의사결정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현재 조직에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셨으면 그게 맞는 조치를 취하시는 액션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 거지. 아름답게 헤어질 수 있을까요? 그래도 이분께 조금 그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게끔 헤어지는 방법? 이제 만약에 헤어지고 싶지 않은, 이제 이 부서장께서 헤어지고 싶지 않은데 헤어지는 걸 만약 결정적 대안으로 생각하신다고 하면 섭섭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섭섭함 자체는 감수해야 되는 변수라고 생각해요. 섭섭함도 하나도 없이 헤어지는 걸 꿈꾸신다? 그건 조금 어쩌면 낭만적인 생각일 수 있을 것 같고. 아름다운 이별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더 아름답게 이거를 정리하는 방법 중에 한 두 가지 정도? 예를 들면 이분이 그냥 그 스탁을 가지고 계시면서 회사에선 떠나 계시더라도 뭐 주주로 기능을 하고 계신다거나 아니면 아예 뭐 투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금전적으로 보상을 해서 헤어지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을 수가 있죠. 또 한 가지는 이분이 같이 시작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사장이고 그 뭐죠? 상위 리더십 상위 계층이잖아요. 그럼 이분한테 적절하게 피드백이나 개선을 요구할 필요가 있죠. 약간 이별 기간을 두는 거네. 네. 그래서 이분이 다행히 이 피드백을 받고 본인이 자기가 문제가 있었구나 하고 개선을 하셔서 더 좋아지시면 헤어질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문제가 있음에도 그냥 견디는 것은 가장 최악의 방법이고 CEO로서 이분이 가장 최적의 인물이 되거나 아니면 최적의 조직 상황이 되도록 정리하거나 이 두 가지 옵션을 적절히 판단해서 선택하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네네. 굉장히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네. 마음도 편해지셨을 것 같아요. 이분이 본인의 역할, 또 회사를 지금 막 키워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중심에 두고 바라보고 그렇더라도 아름다운 게 아니더라도 어떤 마음의 앙금이 덜 남는 어떤 헤어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생각과 사전 조치와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 이 부서장님이 애사심이 있는 분이라면 이 사장님이 회사를 위한 결정이라는 걸 설명하면 그거를 받아들이시겠죠. 그걸 못 받아들이신다고 하면 애사심이 아니고 개인 욕심이었을 걸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론을 잘 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